안녕 티스탐스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게도 지난 이야기에서 좋은 의견들과 칭찬들이 많았어. 정말 고마워. 그래서 성원에 힘입어 TVN 스포츠 탐구 스토리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어.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바로 의식주야. 그래서 오늘은 UFC의 의식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그런데 말입니다. UFC에서의 의식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UFC의 의식주,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들려줬던 호이스 그레이시를 기억해? 1화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초창기 UFC에는 무규칙 룰과 함께 복장 규정이 없었어. UFC 초창기 시절과 현재 UFC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러브와 트렁크야. 글러브라고 해서 이런 복싱 글러브를 떠올린 건 아니지? 물론 초창기에 복싱 글러브를 안 썼던 건 아니야. 다만 복싱 글러브를 사용했을 때 글러브의 쿠션으로 인한 뇌 충격이 엄청났다고 해. 그래서 맨주먹 경기가 많았던 거지. 하지만 맨주먹 경기를 하게 되면 내 주먹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 선수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글러브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현재 MMA 글러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처음엔 일본의 유도 선수인 마에다 미치우가 고안했지만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러다 1967년 이소룡이 손가락이 뚫린 글러브를 만들었고 직접 착용하고 스파링까지 뛰면서 1980년대 닉네임 타이거 마스크라 불리던 프로레슬러 선수 사야마 사토로에 의해 개량되어 오늘날의 오픈핑거 글러브가 완성됐지. 오픈핑거 글러브는 MMA 전용 글러브가 되고 영어로는 fingerless glove. 라고도 해. 오픈핑거 글러브는 상대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종합 격투기 관계자들은 복싱 글러브보다 오픈핑거 글러브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 또한 손을 보호하되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오픈핑거 글러브는 갑벽한 장비일까? 노노. 아니. 손가락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눈을 의도치 않게 찌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야. 실제로 존 존스의 경우 이런 사유로 경기의 흐름을 끊었던 적이 꽤 있어서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어. 또 한 가지 단점은 복싱 글러브보다 작기 때문에 타격 방어에 불리하다는 점이야. 이런 문제들도 보완할 수 있는 글러브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글러브만큼 변화된 의상. 규칙이 없던 UFC 초창기엔 맨몸만 아니면 복장도 마음대로 가능했어. 그로 인해 불공평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지만 말이야. 어쨌든 UFC는 초창기 시절 대중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볼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대중들의 시선을 제고시켜 UFC를 스포츠화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선 운동위원회의 인정이 필요했어. 이후 시간이 흘러 2000년 뉴저지주 체육통제위원회에서 MMA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 생겨. 규칙과 체급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의상도 바뀌게 되지. 기존에 제한이 없던 의상에서 깃이 있는 도복류나 셔츠는 금지되고 상의는 여선수들의 경우 스포츠 브라를 허용하고 있어. 하의의 경우엔 승인된 파이트 쇼츠 또는 기능성 쇼츠만 입을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상탈의 시대가 온 거야.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UFC의 의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지. 기회가 된다면 UFC 복장에 대해 좀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Next, 레벨. 광야의 문을 열기 전에 UFC의 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UFC에서 식단은 굉장히 중요해. 체급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 체급의 차이는 곧 파워의 차이거든. 같은 체급이라면 당연히 무거운 쪽이 유리하겠지. 물론 몸무게만으로 승부가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체중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관리의 대상이기도 해. UFC는 현재 남자 8개, 여자 4개의 체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야 미국 주체육위원회에서 MMA 체급 도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0개의 체급이 정해져. 사실 이전에는 MMA 단체마다 각기 다른 체급으로 나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스포츠로 보기엔 어려웠어. 하지만 주체육위원회가 정해준 체급 기준으로 대동단결하면서 MMA가 스포츠화를 이룩하는 데 성공하지. 그럼 체급별 기준 체중과 챔피언은 누가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까? 가장 무거운 체급은 헤비급,
최소 93kg에서 최대 120.2kg. 현재 챔피언은 프란시스 은가누 선수야. 은가누 선수의 영상이 궁금하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줘. 라이트 헤비급은 최소 83.9kg에서 93kg까지. 현재 챔피언은 이리 프로아즈카 선수야. 미들급은 77.1kg에서 83.9kg까지. 얼마 전에 챔피언이 바뀌었지? 알렉스 페레이라 선수야. 웰터급은 70.3kg에서 77.1kg. 챔피언으로는 레온 에드워즈. 라이트급은 65.8kg에서 70.3kg. 제일 유명한 챔피언으로는 이슬람 마카체프 선수가 있어. 패더급은 우리나라의 정찬성 선수도 속해 있는 체급이지. 61.2kg에서 65.8kg. 현재 챔피언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선수야. 다음은 벤텀급 56.7kg에서 61.2kg. 현재 챔피언으로는 알저메인 스털링 선수가 있고, 남자부 마지막 체급인 플라이급은 52.2kg에서 56.7kg까지고, 현재 챔피언은 데이브 손 피게이레도 선수야. 그리고 여성부는 패더급과 벤텀급, 플라이급을 비롯해 추가로 스트로급이 있어. 스트로급은 52.2kg 제한으로. 현 챔피언은 얼마 전 챔피언 자리를 빼앗은 장웨일리 선수가 있지. 플라이급엔 발렌티나 셰프첸코. 나머지 벤터급과 패더급을 석권한 아만다 누네스 선수가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영상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다면 챙겨봐줘. 그럼 체급을 나누려면 몸무게를 재봐야겠지? 선수들이 경기 전 체급을 나누기 위해 몸무게를 재는데 우리는 그걸 개체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아까 말했듯 같은 체급이라면 무거운 쪽이 유리해서 체중을 줄여 낮은 체급의 개체량을 통과한 후 충분한 휴식과 케어를 통해 빠르게 몸 상태를 회복한다고 해. UFC의 경우 개체량 측정 후 시합 전까지 하루 정도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몸무게가 회복되는 걸 리게인 혹은 리바운드라고 하고, 아예 이 기간을 노려 집중적으로 체중을 불린 뒤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선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선수로서 이득인 점은 본래 골격보다 아래 체급에서 경기하므로 신장 리치면에서 어드밴티지가 있고, 회복된 중량에서 오는 파워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해. 그래서 선수들은 몸에 무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체량 통과를 위해 감량을 하고, 감량 이후 리바운드를 활용해 본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지. 모든 선수들이 이런 체중 감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점이 많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극단적인 방법 또한 존재했어.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개체량 측정 전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빼내기 위해 간장을 하거나, 때밀이나 사우나, 손발톱 깎기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삭발이나 제모를 통해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해. 응? 그래서 UFC 선수들 중에 머리숱이 없는 부정행위로는 간혹 옷을 전부 벗고 개체량 측정을 하는데, 이때 노출을 막기 위해 타월로 선수의 몸을 가려줬어. 선수가 타월에 손을 얹고 힘을 주면 450g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해. 그 사례로 치마에프 선수가 있어. 첫 번째 개체에서 치마에프는 77.8kg을 기록했고, 웰터급 한계 체중인 77.1kg을 0.7kg 오버했지. 관계자들은 규정에 따라 다시 한번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잠시 후 치마에프는 두 번째 개체량 측정에서 75.3kg이 나왔어. 그러나 담당자들은 짧은 시간에 2.5kg를 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세 번째 체중계에 올랐을 때 치마에프의 손이 몸을 가린 타월 위에 올려져 있음을 알고 두 팔을 치켜들고 세 번째 개체량 측정을 했어. 그 결과 0.2kg밖에 빠지지 않은 77.6kg을 기록했지. 그렇게 체중 감량에 실패한 치마에프의 사기 개체로 UFC 267 치마에프 대 리징양 경기는 논 타이틀전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논란이 되자 현재 UFC에서는 개체량 측정 시 선수 혼자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파리로 인해 타월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원들이 가려줌으로써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고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체급에 도달하려는 선수들, 건강을 해치는 극강의 리바운드나 간절함이 만들어낸 잘못된 꼼수보다는 선수 스스로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 중요하겠지? 마지막으로 UFC의 집! 선수들의 주무대인 옥타곤에 대해 알아볼까?
UFC의 경기장은 옥타곤이라 불리고 팔각 링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옥타곤을 보면 기존 복싱에서 사용하는 사각 링과는 느낌이 다른데 전면이 철망으로 막힌 구조라 케이지라고 불리기도 해. 하지만 옥타곤도 따지고 보면 링에서 유래된 건 맞아. 원래 링은 원형을 뜻하는데 오늘날 경기장은 사각 형태로서 판크라치온이라고 불렸던 고대 레슬링에서 유래됐다고 해. 고대 격투 스포츠에는 특별한 경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맨 땅에서 시합을 했고 심판은 막대기로 땅에 원을 그려 그 안에서 경기를 진행했어. 그 모습이 지금의 경기장인 링의 기원이 된 거야. 이후 격투 스포츠가 열리는 경기장은 형태와 상관없이 링이라는 용어가 붙게 됐지. 하지만 UFC는 링 형태의 경기장보다는 다른 것을 원했어. 더 자극적이고 더 거친 분위기를 말이야. 그래서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철창이었고 초창기 철창은 크기나 높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1990년대 들어 표준 규격이 정해진 거야. 하지만 철창은 링에 비해 관중들이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선수들의 움직임이 철망에 가려 잘 안 보인다는 점이지. 그럼에도 UFC가 철창을 고수했던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볼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라운드에서 종합기술을 쓰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경기장이기 때문이지. 사방이 개방된 링 형태의 경기장은 복싱이나 무에타이 등 입식 타격 경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라운드 기술이 존재하는 종합격투기는 얘기가 달라져. 선수가 링 밖으로 떨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벌어졌고 공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공격당하는 선수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링 밖으로 몸을 내밀기도 했기 때문이야. 공격하는 선수 입장에선 손해가 컸겠지. 이렇듯 지금의 옥타곤은 보기엔 조금 위험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선수들이 안전하게 시합을 치를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라는 얘기지. 그만큼 옥타곤은 UFC의 상징이 됐고 그 상징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 현재 종합격투기 대부분이 옥타곤 구조의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이렇게 오늘은 UFC에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에 대해 알아봤는데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해. 또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아참참!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는 거 잊지 말고. 안녕!